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여성 1명이 낳을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외신들도 이 희대의 저출산율을 주요하게 다뤘는데요. 영국 BBC는 아이의 홈페이지 메인에 게재했습니다. 서울 특파원발 기사에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한국 여성들을 지난 1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터뷰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애 안 낳기로 한 첫 번째 이유, 독박 육아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예진 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다며 6시 퇴근 시간을 넘겨 저녁 8시까지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아이 키울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다며 자신이 일하는 방송사에서도 뉴스 진행자 2명이 출산 후 퇴사하는 걸 봤다고 BBC에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의 단절입니다. BBC는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와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며 한국 여성들이 가족과 경력을 양자택일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혼 6년 차인 스텔라 씨는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선 일을 그만둬야만 한다면서 자기 자신과 경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자신도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일이 바쁘다 보니 시기를 넘겨버리게 됐다며 대신 남는 시간에 K-팝 댄스 교실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도 꼽았습니다. 바로 사교육과 주택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더라도 서울의 집값이 일단 너무 비싸 집을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사에선 부동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더 육아 비용을 키우는 독특한 한국만의 문제가 사교육이라고 진단했습니다. 4살만 돼도 한국 아이들은 영어와 수학, 음악, 태권도 등 사교육의 연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교육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선 실패로 간주되곤 해 결국 세계에서 아이 키우기가 가장 비싼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막상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이 짓눌려 우울해하는 게 사회적인 현상이 됐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두 자녀를 키우는 동안 항상 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육아와 집안일을 돕지 않아 몹시 화가 났다며 독박 육아 결혼을 했다고 말한 천정현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천 씨는 주변의 다른 엄마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육아로 인해 우울한 상태였다며 이게 사회적 현상이구나 라고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한국에선 동성 커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양성평등이 잘 된 뉴질랜드로 이민 가겠다라고 밝힌 동성 커플의 사연도 전했습니다. 미취학 아동 등 가게에 들어올 수 없다는 표식을 해둔 노키즈존. 우리나라엔 500여 곳이 넘는 노키즈존 사업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카페나 음식점들이 94%를 차지했는데 안전사고나 다른 손님들에게 주는 피해를 우려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우리나라의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10년대 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노키즈존은 업주의 법적 책임과 무관치 않다고 봤습니다. 2011년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사업주들 가운데 68%가 법적 책임을 우려했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을 저출산과 연결지어 비판조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선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배제하는 낙인 찍기라 봤습니다. 사업주의 영업 자유인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인지를 두고 한국 사회가 논쟁에 빠졌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고령층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카공족, 노시니어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세대 간 이해와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전 세계 20대 남녀 사이에 지난 세대는 없었던 정치적 이념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중 한국의 이념차는 더 큰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곧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새로운 성별 격차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입니다. 같은 Z세대, 20대 또래지만 여성은 보다 진보적인 반면 남성은 덜 진보적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Z세대는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라고 진단할 정도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성향 격차가 40%포인트, 독일은 30%포인트, 영국은 25%포인트가량 벌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남녀의 이념 차이가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20대 남녀의 이념 차이 50%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젊은 남녀가 갈라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면 한국을 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매체의 보도 과연 믿을만 한 걸까요? 우선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부터 따져봤습니다. KGSS,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결과를 활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분석해 진보와 보수를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GSS 조사에 참여했던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교수는 해당 기자에게 관련 문의를 넣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는데 똑같은 그래프가 재현이 안 돼요. 더욱이 KGSS 조사엔 애초에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남녀의 정치적 성향이 갈리긴 하지만 기사와 달리 둘 다 진보 영역에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도 36%포인트로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지 정당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해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는 40%포인트, 이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가 내놓은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우리나라 20대 남녀의 정당 지지 성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창환 교수는 세대별로 남녀의 보수, 진보 정당 지지율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했습니다. 0보다 큰 값은 여성이 더 진보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0보다 작은 값은 남성이 더 진보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걸 나타냅니다. 전 연령층으로 보면 남녀 간의 지지 정당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요. 20대만 따로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진보 정당 지지가 남성보다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2021년부턴 이대남 표심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2021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20대 남녀에서 특히 남성의 보수당 지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의 그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때 여성이 좀 더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커졌었는데 이때부터 여성은 진보 정당, 남성은 보수 정당으로 정치적 성향이 확연히 갈라졌다는 겁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만 해도 이대남과 이대녀는 한마음으로 진보 정당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15년 이른바 페미니즘 논쟁이 이성 혐오로 변질되면서부터입니다. 일베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았습니다. 여자 일베로 불리는 메갈리아. 2021년 보수정당에서 이준석이란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며 이대남을 하나로 정치 그룹으로 묶어낸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도적으로 불공정과 오히려 젠더 갈등을 야기하는 게 있으면은 저는 그걸 해결하는 게 나서겠다는 겁니다. 20대는 대입과 취업, 승진 등 삶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젠더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이 이거를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낮은 경쟁과 더 질 좋은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로 대책을 마련해야지 젠더 갈등을 사실 정치적인 자원 삼아서 표를 얻으려는 행동이 가장 큰 문제이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대남의 38%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이대녀의 42%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